MIN 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 특이한 내용은 경영자원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은 인본주의, 중국 기업은 인민자본주의, 한국 기업은 기업일가 가족주의, 미국 기업은 자본주의에 각각 입각한다. 한국 기업은 조직 집단관에서도 가족을 지향하고 유교적인 경영환경관을 갖고 있다. 오너 중심의 경영, 기업을 가족의 확장 개념으로 보면서도 정작 직원은 가족이 아니라 머슴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1997년 IMF 위기 당시에 부도가 나면서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그룹 회장이 직원을 머슴이라고 지칭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어찌 보면 재벌 오너가 심중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머슴은 가족이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진 노예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은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여겨 개인의 성과를 중시한다. 중국은 역사 이래로 상이 지배한 나라이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개인의 영리활동을 가장 중시한다. 중국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배금주의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기업이 개인을 지향하면서도 경쟁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은 성과만을 우선시한다. 공산당이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익을 위해 사회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는다. IMF 이후 서구식 기업문화 도입해 위기 극복. 동도석 이론적 관점에서 미국식 기업문화 수용해야. 지금과 같은 기업의 체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다. 일본 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자본으로 기업이 만들어졌지만 독창적인 정체성은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업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기업 발전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에서 기업 문화를 제대로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100년도 되기 전에 획기적인 산업 발전을 이룬 한국 기업만의 문화를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도서기의 이론에 입각해 독자적인 한국식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도 한다. 한국 기업의 문화에 일대 충격을 준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가부장적 경영 등 유교사상 중심의 전통적 경영이론이 송두리째 부정됐다. 비정규직 고용, 철저한 성과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하에 강제됐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됐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서구식 경영 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과 서둘러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도 서구식 스탠다드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서구식 기업 문화가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크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